세인트폴의 백이동 서귀포시에 있는 건물인데 이것도 매력적인 게 압류자산이라 가격이 뚝뚝 떨어져 준다는 거. 3억 1,600부터 시작해서 1억 5,800대까지 간다. 3억대가 정상적인 가격입니다. 22년 3월 달에 감정이 된 거예요. 연립주택으로 지어진 거지만 대지가 일단 굉장히 넓고요. 건물이 30평대 건물이란 말이에요. 현재 3억대 시세가 나오고요. 싸게 살 수만 있으면 매력적이죠. 압류자산은 기본적으로 가격이 50%까지 떨어져 주니까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게 초입인데요. 세인트포레라고 되어 있고요. 101동, 102동, 103동, 104동 4개 동이 있는 거죠. 여기서 102 몇 동이 나온 거예요? 102동 가장 끝에 있겠네요. 1호 라인부터 4호 라인까지 있으니까 안쪽에 이게 102동이고요. 4호 라인이면 맨 끝에겠네요. 102동, 4호 라인 4층이니까 여기겠네요. 이쪽에 이거 다죠. 권리 분석은 한번 해볼까요? 임대차가 없다고 되어 있네요. 등기는 근저당권이 기준권리가 되고 다 말소죠. 권리 분석 할 것도 없네요. 그래도 공매자산 명세서는 한번 봐야죠. 여기 전입세대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써놨는데 전입세대 없습니다. 그래도 별도로 전입세대 열람은 따로 떼봐야죠. 제주도까지 안 내려가도 되는 거니까. 근처에 있는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세대 열람 해볼 수 있으니까 스스로 해보시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여기에 있다 없다 그것만 믿고 하시면 안 되고 본인 스스로가 전입세대 열람을 꼭 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수강생은 전입세대 열람 어떻게 떼는지 모르시는 분은 안 계시죠? 인쇄 버튼 눌러서 이거 인쇄해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시면 전입세대 열람 신청서라는 양식이 있어요. 해당 카피 인쇄한 거 같이 제출을 하면 직원이 번지수 그 다음에 도로명 주소 이렇게 해서 2장을 떼주죠. 이때 어떤 직원은 전입세대가 있을 때 전입자의 이름을 다 보여주게 떼주는 분이 있고 별표로 해서 안 보이게 떼주는 분이 있고 그렇다는 거죠. 안 보이게 떼어주는 분 기억해 두셨다가 그 자리에는 안 가시는 게 좋죠. 보이게 떼어주는 분 기억해 놨다가 그분에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센터에서는 다 안 보이게 떼어준다 그러면 다른 주민센터로 가셔야죠. 몇 군데만 돌면 보이게 떼어주는 분을 만납니다. 그분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분한테 가서 이렇게 매번 떼세요. 서귀포시 대정읍에 여러 물건이 나왔는데 지금 이 물건과 건너편 이 물건 2개가 제가 볼 때는 제일 좋아요. 여러분이 보시기에도 그렇죠. 도로변에 있고 법정도로죠. 빨간색 법정도로에 붙어있는 땅이에요. 현재는 전이지만 자연녹지 지역이어서 건폐율 용적률이 계획관리 지역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법정도로에 붙어있는 땅이기 때문에 충분히 개발 행위가 가능하죠. 농지 전용을 하시면 됩니다. 농지 전용할 때는 농지 전용 부담금이 공시지가의 30% 정도 들어간다고 했죠. 그 다음에 토목 설계도면 들어가야 되니까 평당 10,000원 정도 비용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우측에 있는 삼겹살 같은 땅들이 국유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까요? 시도유지고요. 이렇게 도로 국유지고요. 또 그 앞에 있는 땅 작은 게 시도유지고요. 이쪽으로도 도로가 날 확률이 있죠. 실제로도 작은 길이 좀 있고요. 이쪽으로 다 국유지 시도유지이기 때문에 폭이 넓은 도로가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도로에 낀 그 토지가 되기 때문에 건축에 굉장히 유리하죠. 그 다음에 건너편도 나왔어요. 이거에 비해서는 좀 작아 보이는데 531제곱미터 그래도 상당히 매력적이죠. 도로변에 길게 접하고 있어서 좋고요. 폭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재볼까요? 폭이 건물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 이게 작아 보여도 10m 넘어가는 거예요. 폭이 10m가 넘어가기 때문에 작아 보여도 굉장히 큰 땅입니다. 그래서 도로변에 건물 짓기 딱 좋은 그런 땅이죠. 1, 2, 3, 4의 1번지 이것도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지분이에요. 각자 대략 2분의 1 지분씩이에요. 지분이어도 괜찮아 보입니다. 왜냐면 2개 다 압류자산 공매이기 때문에 가격은 쭉쭉 떨어져 준다. 적당한 타이밍에 입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 땅도 나왔죠. 3913의 2번지 상업지하고 2종 일반 주거지역의 경계에 있는데 여기도 이렇게 사거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쪽 사거리랑 만나는 그 도로가 여기 난다는 거죠. 이 도로가 나면서 훨씬 더 좋아지겠죠. 토지와 건물 2분의 1 지분이다.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주택수가 늘어나겠죠. 종로구 익선동 토지가 나왔는데 종로구 땅도 비싸죠.
이거 뭐 8제곱미터인데 1억 4,100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지분을 많이 갖고 있죠. 작은 지분 갖고 있으면서 큰 지분 가진 사람들을 좀 제어할 수 있으면 왠지 나중에 권리를 좀 챙길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 땅이 110.9제곱미터인데 지금 매각은 8제곱미터를 매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공유인수가 8명이에요. 상업지 안에 있는 토지고요. 일종 지구 단위계 구역구로 잡혀 있고요. 사진 보면 이 사진인데 실제는 이 사진 아니에요. 현재 사진은 이래요. 현재 이렇게 나지를 만들어 놨죠. 집은 가져오는 건데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건축을 하거나 해야 되는 그런 땅이죠. 결국 다 빌딩 들어서고 할 땅들이란 말이에요. 상업지는 빌딩 1200% 막 이렇게 용적률이 나오는데 땅이 지금 너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거죠. 누군가는 사서 다 큰 건물을 올릴 수밖에 없는 땅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땅의 일부라도 갖고 있으면 나중에 매매 계약을 하고 이럴 때 괜히 한번 튕겨보고 안 판다 이러면 나머지 공유자들이 머리 아프죠. 그래서 작은 지분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그래도 걸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8.3888제곱미터를 매입하는 건데 감정이 지금 1억 4,100만 원이 됐죠. 1억 4천이면 적당한 감정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압류자산 공매라 이것도 또 반값 가죠. 그래서 7천만 원대 이 정도에 딱 낚아채면 좋은 가격에 되팔 수도 있어 보여요. 매도하려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해가지고 전체를 형식적 경매로 넘겨보는 것도 방법이죠. 건물 짓고 싶은 분들이 관심이 있죠. 오히려 이런 거는 말을 잘 안 들으면 그런 식으로 경매에 넣어버리는 것도 이건 물리적 분할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매에 넘어가야 될 거고 경매에 넘어가면 상당히 매력적인 물건이 되고 사람들이 종로구에 나온 땅 좋아하죠. 그래서 이것도 작은 지분이지만 관심 가지고 받아볼 필요가 있다. 수유동에 다가구 주택이 나왔는데 강북구 수유동도 기다리면 재개발 되겠죠. 강북구에 재개발 안 될 지역이 있나요? 재개발 될 수밖에 없는 지역들인 것 같아요. 위성으로 봐도 재개발을 안 할 수 없는 지역이잖아요. 재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지역인 것 같고 다가구 주택을 갖고 있으면서 세를 주고 있다 보면 분명히 재개발이 되겠죠. 이 물건의 좋은 점이 3종에 있다는 거고요. 나중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자연스럽게 분양권으로 연결되겠죠. 토지 지분도 122제곱미터니까 90제곱미터를 훨씬 넘어가니까 무조건 분양권이 나오죠. 재개발로 지정되면. 그런 쪽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요. 이제 대출이 문제겠죠. 주택을 갖고 있지 않는 분들은 오히려 아파트 매입하는 것보다 이런 거를 노려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이거 세를 다 주면 들어간 돈의 상당 부분이 회수가 될 거고 그러면 대출도 갚을 수 있을 거고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주택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걸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요.